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아침에 장이 또 조정을 받나 해서 많이 긴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성냥주주들이 오늘 많이 내리쳐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말로 해서 멘탈이 부여잡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보고 그리고 또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구나라고 아시게 되면은 이게 또 그렇게 큰 걱정할 걱정거리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월은 변동장이 고요. 그리고 6, 7, 8 해서 서머 랠리 오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변동장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는 만약에 이제 풀백이 조금 살짝 온다고 하면 그렇게 깊은 풀백이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또 어닝들이 빅테크 덩치 큰 애들이 어닝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를 잘 버텨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그 퓨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크아웃 한 부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야 한다고 제가 한 3주 조금 넘게 전에 이제 주말에 어, 올려드렸었는데 잘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봉으로 트랜잭션 캔들을 봐야 한다 하이캐나시에서.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해서 이제 트랜잭션 캔들 뜨고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만약에 불그레하게 뜬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동이 워낙에 스트레치가 지금 6개월 오른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좀 눌렸다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고요. 예측이 안 맞을 때가 더 많겠죠. 그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스토리를 갖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를 확보를 하고 이제 좀 눌러지는 자리를 이제 기다리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매집하는 부분은 또 스케줄에 맞게 매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넷 앨런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느니 거품이라느니 뭐 일단 코인은 미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번복했지만 어, 장은 어떤 그런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번에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이슈가 돼서 조금 조정폭이 있으려나 했는데 바로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닝이 빅테크 어닝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시간이 좀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다 너무 어닝 잘 나왔고요. 덕분에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지금 조금 이거 갈 거야 말 거야 어떡할 거야 라고 의문이 드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엑셀케인데 기술주가 S&P 대비로 20% 조금 더 넘게 상승을 했고요. 가치주 대비로 52%인가? 50% 조금 더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이격도 줄일 겸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장이 끌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솔리데이션 기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술주가 가지 싶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주제가 된 이상은 이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XLB 머티리얼 그 ETF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면요. 이 섹터를 보면 이 섹터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장이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주제가 되면 XLF 파이낸셜이 좋아요. 그리고 XLV가 좋아요. 왜냐면 꼭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XLV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XLF는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나 파이낸셜 그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되는데 그 정책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XLB하고 XLI가 조금
유리한 장이고요. 그리고 엑셀2 같은 경우에 팬데믹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일 소비가 많아졌죠. 그런데다가 그 아직도 unemployment 그 페이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오일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공급에 수급에 어, 차질이 있어서 또 그, 그, 어, 오일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엑셀2가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래서 UGA라고 있어요. 그 유나이티드 가솔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그 성장주 미친 듯이 올라가는 로켓처럼 올라가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섹터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V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런 로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기조로 어떤 주제로 가는지를 캐치하셔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실 때 나중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5월에 변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6월에 이제 뭐 후반으로 가든지 해서 반등을 하면서 썸머 랠리가 오죠. 그리고 나서 9월에 또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변동장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스케줄이 좀 약간 깨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올 때마다 이렇게 섹터가 돌아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런 그냥 제가 X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그냥 어, 이해하기에 편의하시라고 제가 이걸로 해드리는 건데 ETF가 같은 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뭐 에너지 ETF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걸 같이 찾아서 공부를 더 약간 확장시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섹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요 X 시리즈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요 네 가지가 요 다섯 가지가 지금 퍼포먼스가 우위에 있다. 기술주나 다른 주식들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차트가 매수의 시그널이 들어온 차트를 아직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하는 자주 등장시키는 팔렌티어 역시도 음, 어젠가 그젠가 올린 방송에서 데크까지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빠지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정말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주식들 다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성장주들은요. 그 인플레이션에 의거한 금리 문제 그리고 앞에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이득을 땡겨 갖고 썼는데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고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많은데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두고 생각하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조건이 바뀌었지만 회사가 바뀌었는가? 만약에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정말 문 닫고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고 이익 창출이 되고 있다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나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을 만큼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뭐 섣불리 손절할 것도 아니고요. 막 싸니까 많이 내렸으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주워 담을 일도 아닙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정말 진심이에요. 얄미울 정도로 야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이 재세요. 이것저것 많이 재보세요. 늦게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내려올 것 같았던 주가들이 다 이렇게 조정받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IPO 주식들도 그
스택 주식이나 IPO 주식들 제가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조정이 오고 이 어저스팅이 돼요. 밸류를 찾아가는 그런 저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매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천천히 만약에 내가 알아보는 새에 날라갔어. 그럼 눌려지는 자리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다.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미국 주식의 80%는 상장한 주식의 80%는 우상향한다. 하지만 어, 그러니까 전체 시황이 흔들리거나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그 지수를 이기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P나 QQQ, 다우 이런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다우가 지금 좋죠. 근데 다우는 지가 좋아서 가도 그렇게 뭐 막 그 성장주들이 주는 그런 막 카타르시스한 그런 기쁨은 없죠. 하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스러운 우량주의 포션을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일부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성장주가 정말 제대로 성장해서 딱 어떤 어, 어떤 레벨에 딱 올라서 탕 터지기 시작하면 그 성장 기세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부하고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 어닝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어, 살짜리 차트상으로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어닝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주식이 원래의 지난 어닝 대비로 해서 17불 플러스 알파 썸띵인데 계약건이 많았고 오늘도 새로 뭐 또 무슨 파트너십 맺었더라고요.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잠시만요. 제가 스크린샷을 해놨는데 셀룰러리티 라는 곳이랑 이게 메디칼 무슨 뭐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어머.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 나왔던 그런 티커들 다 거의는 다 봤거든요. 다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회사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도 제가 그 책 내용을 나눠드린 이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탄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주식 중에도 분명히 상패가 대래가 있겠죠. 망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 잡주들 뭐 중에서 하지만 다 망하진 않잖아요. 그 미국에 상장한 주식의 80%가 우상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페이 어텐션 하고요. 알아보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획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막 물 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조금씩 수정은 하되 하지만 그 회사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가격의 움직임에 쪼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다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차례 보고 나는 손절을 했는데 그 후에 막 몇 배씩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고 또 느낀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내린다고 그래서 막 힘들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뭐 그러니까 소량 매집을 길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어서 더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성장주에 물리신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이럴 때는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또 다시 어떤 이렇게 팝을 해갖고 막 갑자기 막 주가가 막 또 너무 날아가서 막 다들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또 그게 또 힘든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을 준비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